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10만 8,677건으로 전월 대비 5.7%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평균에 비해서는 32.2%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3월 주택매매 거래량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향후에도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영구 임대주택 재정비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를 기존 임대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이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지가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종상향을 통해 일반 분양분을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월과 3월 2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명단에 따르면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등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지난달에 주택 매매량이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요, 앞으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하고요. 이미 지난달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화, 문자 이용하셔서 전문가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시면 도움될 것 같은데요. 우선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될 분 이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서 시장 공부하는 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변화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서울시 인구 변화에 따른 주택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인구와 부동산,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당연히 임대로부터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형태를 계속 띠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통 여건 또 현재 거주민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인구가 현재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생활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서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생활 인구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 서울시의 등본 실제적으로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한다거나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인구죠. 생활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서울시 지역은 그만큼 교통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구가 변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주택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통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1,000만 명 정도에서 976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한 2018년도 기준이니까요. 지금도 현재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까지부터는 쭉 현재 1,000만 명 형태가 유지가 된 시점이 2015년도까지죠.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현재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16년도부터 해서 현재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7, 18년도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976만 명 정도. 물론 이제 그 주변에 서울에 거주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탈 인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주택난이라든가 비싼 고가의 주택, 비싼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고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그 주변으로 이제 흩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는 줄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생활기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 보시고요. 1인 가구 비율을 좀 봤을 때 실제적으로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2010년도 기준으로 24.4%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8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의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현재 3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 숫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1인 가구,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당연히 20대, 30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현재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혼인 세대들이 그만큼 많겠죠. 혼자 사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1인 가구 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비율, 특히 이제 1인 가구 비율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다인 가구는 현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아이가 있어도 하나 또는 많아야 둘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1인 가구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여성 인구는 또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여성 인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0년 사이에 거의 한 20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5만 가구 정도 나타냈던 2010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64만 7천 가구. 그중에서도 어디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가 봤더니요. 1위가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2위가 강남구, 그다음에 강서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인 가구, 특히 이 중에서 여성 1인 가구들이 현재 관악구와 강남구에 거의 다 많이 포진하고 있다. 그 얘기는 혼자 살 수 있는 주택들, 특히 소형주택들이 인기가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소형주택, 특히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1.5룸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주택들 굉장히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생자와 노령자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출생하는 비율, 출생자는 당연히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출생하는 현재 58만 명 정도 됩니다. 58만 명 2018년도에. 현재 실제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출생아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 예전에 2010년도 비율을 봤을 때도 조금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폭 늘어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출생아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 대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실제로 비율도 9.7%에서 14.4%. 노령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부양비는 당연히 자녀의 몫입니다. 그래서 부양비 비율도 계속 12.4%에서 18.8%로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령자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양 비율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담이 커지는 현재 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외부에서 나가서 쓸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보급률은 말씀드린 대로 100% 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1.1%에서 103.3%까지 물론 현재 수도권 지역에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공급되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주택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94.8%에서 96.3% 그중에 늘어난 비율은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비율 자체가 낮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현재 거주 인구는 현재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그 소화할 수 있는 주택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의 집값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 특히 이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당연히 집값도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부터 해서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취득자들도 줄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 임대 수요로 다시 전환이 되고 그 수요가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가격부터 먼저 거래량을 먼저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6만 가구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 16만 가구, 3배 정도, 거의 한 4배까지는 아니고 3배 정도 늘어났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현재 또 그 전세 가격
또는 매매 가격 봤을 때도 평균치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서울시의 전체적인 평균치이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이 6억이 됐고요. 전세 2억 7천만 원이 4억 3천. 전세 가격 상승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특히 임대 관련된 조금 전세라든가 월세 이렇게 임대 시장에 현재 풀려 있는 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거래량과 현재 실제로 매매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됐는가 봤더니요. 실제적으로는 2만 가구 정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만 가구 정도. 거기에 실제적으로 또 앞으로 또 2021년도, 22년도의 비율을 봤을 때는 2만 7천 가구, 2만 4천 가구, 2만 가구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들이 그 지역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입지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소형주택 공급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형 가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형주택 많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는 7만 가구에서 총 이제 17만 가구 정도로 늘어난 상태고요. 그중에서 서초, 송파, 동대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초구에 또는 현재 이 말씀드렸던 송파구나 동대문구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주변에 직장 구성이 또 어떻게 되는가, 또 직업군들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가 이것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형주택 공략 또 현재 임대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라도 이런 부분을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한번 비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 인구 수는요, 2010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역별로 맞춤 투자 전략은 저희 소장님께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 요즘 정보 체크 시간에 강남권의 소형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개요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시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주변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소형 가구 맞춤형 부동산 바로 여기서 만나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원룸, 그것도 불량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 관악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들이 대부분 다 20, 30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은 현재 테헤란로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전철역과 또 가깝고 또 혼자 살 수 있는 1.5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젊은 층들에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테헤란입니다. 테헤란로 연결된 라인은 실제적으로 삼성동에 개발된 축이 지금 현재 서초동까지 연결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강남역까지 권역 자체가 이제 공동 개발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신설 노선들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전철 노선은 2호선이죠. 2호선은 역삼역에서 도보약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 아시다시피 이 주변은 대부분 다 직장 구성이 좋은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입지 여건 자체가 워낙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IT 기업이라든가 현재 그 엔터테인먼트를 관련하는 기업체들, 그렇다는 얘기는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 주변에 있는 그 큰 기업뿐만 아니라 제 작은 중소기업까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그 주변에 젊은 층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또 강남역 상권 또한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 상권을 찾아드는 외부 유동 인구들도 엄청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읍면동의 세대 원수를 보시더라도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구와 역삼동이 강남구와 역삼, 강남구 중에서도 역삼동이 가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재 업무 시설과 상권이 굉장히 혼재한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현재 교통여건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미 포진하고 있는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종합병원, 고속버스 터미널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상업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도 있고요. 16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준공된 날짜겠죠. 이 날짜가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입니다. 보통 다 1.5룸에서 2룸이고요. 봤을 때는 가격이
현재 완만하게 유지된 후에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이제 업무시설로 더 확충이 되고 있는 또 이제 르네상스 복합단지 개발. 여기에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직장인들 구성들이 좋아지고 직업군들이 발달되면서 현재 직장인 수요들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개발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됩니다. 탄천을 중심을 두고 또 현재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면서 탄천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현재 한강 정비 권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또 그 주변에 또 현재 광역 급행 철도들이 현재 각 노선마다 또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클 겁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그룹 통합 사업 외에 현재 전시장부터 해서 공연장, 호텔,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관련된 현재 직장인들이 또 늘어나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GTX와 SRT, K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클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체가 지금 현재 지정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권, 현재 상업지라고 포진되어 있는 현재 회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뿐만 아니라 현재 그 주변에 종상향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4,900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물론 부가세라든가 경비 별도입니다. 임대 금액은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이 아니라서 대출금 가는 금액은 꽤 큽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따라서 4,900에서 9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채 1억이 안 들어가는 소형주택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과 직장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공실이 없죠.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거주 공간이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최대 상권과 다양한 직업군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이까지도 가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이런 부분을 노려보신다면 굉장히 우량한 오피스텔이다.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강남구에서 가장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역삼동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주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다세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역시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여유로운 크기를 찾으시는 분들은요. 찾으려고 해도 좀 희소성이 돋보이는 부동산 아닐까 싶습니다. 방 3개짜리 주택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네, 3룸이고요. 실제적으로 3룸 구조가 복층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층에는 방이 2개, 계단을 통한 2층에 방이 하나가 널찍한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실제적으로 20평이 넘습니다. 이런 구조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또 한번 또 투자 고민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실제로 언주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3, 4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 여건 상당히 우수하고 또 상권도 좋죠. 그리고 위로는 7호선 학동역이라든가 아래로는 역삼역까지 연결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또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또 우측으로 보게 되면 또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봉은사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한 효과도 그 주변에 누려볼 수도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포와 시구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 주변이 이제 주거 상업 지역으로 또 개발이 되는 복합화 사업 또는 현재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에서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전철역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재 위아래로 따졌을 때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8개가 되겠죠. 이제 환승역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이 둘러싸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전철역 두 정거장만 옮기게 되면 복합개발지구가 있는 삼성동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 때문에라도 이 주변이 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초와 강남을 연결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 있는 대형 상권과 서초 지역에 있는 현재 반포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또는 백화점 시설, 종합병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삼성동 쪽에 있는 현재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공항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지하 상권, 특히 강남역에 있는 상권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도보도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권들이 주변에 워낙 큰 대형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 소비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무지역과 상업지역, 저층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층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들 현재 다시 고층으로 부활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높은 건물 지을 수 있는 요건으로 만들어준다. 그 얘기는 토지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요. 공시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붉은색 라인들이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지 가격도 당연히 덩달아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향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상업 인구들도 뿐만 아니라 직장인 구성도 워낙 좋아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병원 사거리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병원과 관련된 의학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의료 관련 시설들 현재 굉장히 신축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 호텔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당연히 의료 관광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요즘 같아서는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당연히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그런 형태의 또 숙박시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 직업군들이 발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송파와 강남과 연결되죠. 그 중심에는 탄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가 들어갈 테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상은 올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라고 얘기됐습니다. 인허가 절차라든가 행정적인 부분 다 끝났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상공간 개발하면서 5개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폭 자체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부분만큼 나누어서 개발할 수밖에 없죠. 스포츠 특화라든가 아니면은 전통문화, 국제 업무라든가 문화 거점, 마이스 산업, 또는 그 주변에 현재 전통 관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 주변에 이제 업무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시설들, 그와 관련된 직장인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또 이 주변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간 지역이죠. 현재 A 노선과 C 노선 확정된 노선, 거기에 위례신사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경전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이용객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루 이용객이 60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현재 지하 공간 영동대로 복합개발 통해서 지하공간 개발도 같이 하죠. 상권이 그만큼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현재 투룸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다 말씀드리시고요.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가능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출을 약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9호선 원주역 3분 초역세권 평지 굉장히 입지여건 우수하다 말씀드렸고요. 강남 상권과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대형 서초 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 배후지의 풍부한 임대 수요가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 또 복층식 3룸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건물이다. 2층에도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화장실이 2개다 말씀드리시고요. 전용 면적이 위아래 합쳐서 20평이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신축 건물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상승한 강남 서초의 연결 지점이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앞으로 대표할 수 있는 환매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방 3개짜리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에 2668번 여기로 연락 주셔서 소장님과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방이 3개인데 투룸보다도 저렴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텐데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강남 서초 지역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여건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거고요. 동일한 어떤 주택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가격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기본적인 깔고 앉아있는 토지 가격도 월등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남 서초 부동산 투자 1번지라고 하는 이유가 가격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국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강남, 서초가 유일할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주택들을 서너 개만 갖고 계셔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노후 준비는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어떤 주택이든 간에 강남, 서초의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구입하는 것을 굉장히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후 준비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언주역 근처의 방 3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그리고 내가 실 거주할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 임장 나가고 싶고 강의 참여를 원하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무료 1:1 전화 상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공략이라고 하고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화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 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찬 정보 주실 오늘 이분 모셨어요. 부동산계의 올킬, 우리 PMC의 김태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사님께서 오늘 두 지역을 특별히 선별해 오셨다고 하세요. 자, 두 지역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소액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수납이 넉넉하고 공간이 좀 널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층 오피스텔인데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동 오피스텔과 또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 복층 오피스텔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유형 모두 오피스텔이라고 하고요. 자, 공간 활용 유리한 복층형 오피스텔 첫 번째 지역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태영 이사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2억 2,200만 원에서 2억 4,7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소형주택이 대세이긴 대세인가 봅니다. 두 가지 모두 오피스텔인데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이 바로 장안동이에요. 장안평역 근처인 것 같은데 오피스텔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장안평역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대출에 좀 용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은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금리 시대에 수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장안동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에 있죠.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쪽에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꾸준히 차이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 이쪽 장안동 하면 장안평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유통단지로 크게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도 꾸준히 이어져 있고요. 위치는 이제 장안평역에서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임차 수요가 넉넉히 있는 곳입니다. 또 주변에 이제 복층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복층 오피스텔이 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또 이제 장안평역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왕십리역도 환승역이죠. 청량리역이라든지 또 저기 신설동역 다 환승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는 곳에 위치한 그런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 또 삶의 질이 좋습니다. 주변에 자연 인프라가 있죠. 답심리 공원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뭐 이제 물재생센터도 이제 크게 널찍하게 공원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쪽 지역으로 아파트가 계속 뭐 쭉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피스텔이 지금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복층이 요즘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복층도 이곳 복층은 1.4m, 약 140cm로서 다른 복층은 보통 뭐 100cm에서 120, 130 요 정도인데 훨씬 방 한 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1.5룸 복층 오피스텔인데 위에 층까지 하면 방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5룸 오피스텔 복층형으로 소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5호선 오피스 라인 바로 이용 가능하니까 이동도 편리하고 또 녹지까지 잘 갖춰져 있는 주거 환경의 만족도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뭐 자동차 매매 시장이라던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호재 만나볼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주변에 뭐 오피스텔도 있기야 있지만 이렇게 복층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희소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오피스텔이라도 뭐 요즘은 그 월세가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복층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방 하나를 더 이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임차인들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선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도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수익도 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는 이제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홍색역으로 표시돼 있죠. 이쪽으로 쭉 이제 개발 그 계획이 지구 단위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내정이 되어 있고 또 우선 이쪽으로 보면은 이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지금 물재생센터가 크게 지금 이제 들어옵니다. 지하에 이제 앞으로 그 재생센터가 들어오고 장안평 일대가 이제 자동차 뭐 최대 산업지로 알려져 있죠. 뭐 중고 매매센터라든지 정비구역 아니면 뭐 부품거리 이렇게 다 돼 있고 이쪽에 이제 조금 철도부지나 군사 차량기지까지 다 편입이 돼서 이렇게 널찍하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또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내부순환도로나 동부간선도로 빠르게 강남이나 뭐 어디든지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자동차 부품 단지가 이렇게 크게 건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물재생센터, 그 물재생센터가 지하로 들어간답니다. 지하에 물재생센터를 하면서 위에는 이렇게 널찍하게 뭐 중랑천과 견주어서 합쳐서 한 여의도의 10배 정도의 수변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 앞으로 그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 장안평역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하화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나라 건설 그 기술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보면은 지하로 보통 이제 지하 40m, 60m로도 또 차선이 들어가고 또 이제 위에 또 20m에서 25m로 또 지하 차선이 2차선이 들어가고 밑에는 이렇게 교통도 아주 원활하면서 강남은 10분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남에서 몇 분 거리냐? 그게 척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강남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 계신 분들도 임차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변공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변해요. 위에는 이렇게 물은 흐르면서 위에 공원화가 돼서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의 넓이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그리고 뭐 지하도 창동에서 여기 성동 삼성까지 지하로 연결되면서 도로가 바로 강남으로 직결화되니까 여러분들이 교통 따라 뭐 그 대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지하도로, 중랑천 지하도로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GTX 청량리역으로 GTX B 노선, C 노선이 들어오죠. 근데 그 B 노선과 C 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여기 면목선이 연결이 돼서 청량리까지 연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GTX도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교통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어디든지 쉽게 10분, 20분 이동이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우선 또 이렇게 덕정에서 수원까지도 또 이렇게 노선이 또 한 노선이 생기고요. 그래서 A, B, C, D, GTX를 다 어디든지 환승을 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때 먼저 갖춰야 될 게 주변에 임차인이 많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나, 이런 곳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나는 곳입니다. 청량리역 일대 굉장히 개발 많이 하죠. 게다가 또 이제 이 장안평역 쪽으로 계속 또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임차 수요 넉넉하고 이 수익형 할 때는 항상 임차 수요가 제일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차 수요 넉넉하고 차익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호재들 점검하고 왔습니다. 1등 교통호재로 불리우는 GTX의 수혜 지역이었고요. 게다가 물재생센터가 지하화되면은 뭐 여의도에 10배 크기의 공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 지역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자, 아파트 단지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면은요. 저희가 만나보는 복층형 오피스텔의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오피스텔은 그 자금 활용이 좀 그 주택보다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60, 70%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도 어떤 투자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장안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지역입니다. 강남으로 이 크기에 보통 이제 7평에서 위에 밑에 이제 방 하나 있고 위에 복층이니까 방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방 2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 이제 2억 2천에서 현재 시세가 2억 4,700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평가 지역이고요. 우선 임대 금액이 전세 활용 시에는 1억 9천에서 2억 1천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월 뭐 1,000만 원에서 85만 원, 95만 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완공돼요? 그러시는데 올 9월입니다. 한 5개월만 기다리시면 바로 뭐 85만 원, 95만 원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이 조금 넉넉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1억 5천에서 1억 7,200을 활용을 하신다면 우선 적은 금액으로 5,7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 제하고도 월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똘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똘똘한 오피스텔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욱더 유리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투자 금액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투자할 때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워볼게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이제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강남이나 뭐 다른 조금 인기 지역보다는 금액이 2억 대 초반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3, 4억, 5억까지 이 사이즈일 경우에 그만큼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나는 좀 투자를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선 이제 장안평역 역세권 위치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장안평역에 그만큼 앞으로 자동차 부품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면서 그 임차인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우선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1, 2인 가구가 임차인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뭐 아파트 단지 좋죠. 쾌적하고 좋은데 우리 시각에 저희 나이 시각에는 아파트를 더 선호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주로 뭐 집에서 크게 식사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깔끔하고 오피스텔 호텔 같이 편하게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특히 복층형 오피스텔을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여유로운 공간 수납이 좀 넉넉하잖아요. 1.5룸 복층 오피스텔이라면 방을 2개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쪽에 개발이 또 수변공원 개발이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의 널찍하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쾌적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앞으로 접근이 강남 접근이 뭐 10분대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임차 수요가 넉넉한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함이 옳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방 2개까지 활용 가능한 복층 구조의 1.5룸 오피스텔 소개받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치영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2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강남역 주변에서 이번에도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6,6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강남에 직장을 두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젊은 직장인분들이라면은요. 여유만 된다면요. 강남에서 출퇴근을 좀 원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텔 만나본다고요? 네, 일단은 뭐 여유로운 분들이 조금 하실 수 있겠죠.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요. 다른 곳보다. 우선 근데 오늘은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한 이 강남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복층이라서 방을 2개처럼 쓸 수 있는 복층 오피스텔이고 특히 강남에는 아파트 가격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오피스텔이고요. 이 오피스텔은 바로 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수익을 보시려면 뭐 꼭 주거만 아니고 주거도 하면서 밑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복층 오피스텔인데요. 여러분 뭐 강남 다 많이 아시죠? 예, 우선 위치가 그 양재역을 중심으로 강남역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그 양재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대로로 바로 이렇게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고요. 일단 강남은 거미줄 교통망으로 아주 교통 좋습니다. 어디든지 한 번 정도 환승하시면 어딘지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또 양재역 같은 경우는 GTX-C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또 수혜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고요. 우선 삶이 강남이지만 복잡하지만 쾌적합니다. 이쪽에 주로 보면 뭐 병원도 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가까이 도곡공원 뭐 보면은 이제 저쪽에 양재천 시민의 숲 잘 돼 있죠. 양재천도 있고 또 선정릉 코엑스 잠실체육관 이렇게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우선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로 교통, 교육도 아주 명문학군들이 아주 포진해 있는 그런 강남구잖아요. 게다가 일자리는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왜 어디든지 큰 그 대형 업무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임차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앞으로 차익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확이라고 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1.5룸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신분당선 그리고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 역세권이고 또 대로변 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위치적인 특성이 돋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임차인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풍부합니다. 임차인이 풍부한 곳을 보시자면 업무단지가 앞으로 이제 개발지 현재도 넉넉한데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또 그만큼 많이 수요가 생긴다면 뭐 차익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롯데칠성 부지도 개발 예정에 있죠. 영동대로나 아니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이제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우면 RNC 특구해서 뭐 이곳은 뭐 일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곳으로 인해서 그 파생되는 일자리가 이 삼성동만 122만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삼성동만 그런데 이 주변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일자리에 근무는 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워낙 또 멀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에 직주 근접지로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이 개발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시자면 일단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BG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착공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이 이제 전국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어떤 관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코엑스부터 종합운동장까지 다 연계돼서 입체적으로 통합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대 높이죠. 569m로 105층이지만 롯데타워보다 한 15m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장 높은 그런 건물로서 점을 찍지만 그 연면적도 롯데타워의 3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하나에 한 3만 명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것뿐 아니라 주변에 이제 몇 개 동을 같이 짓잖아요. 6개 동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곳에 이제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고요. 우선 이제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서 기여금으로 한 3조 7천억 원이 들어간 예상이고, 그래서 앞으로 2026년에 완공 예정이고, 또 현대 15개 계열사들이 다 이쪽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거지는 점점 적어되고, 경제 파급 효과 265조 원이죠.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주거지는 더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이고, 영동대로도 지하 6층까지 통합 이쪽에 이제 그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아니면 교통 중심지, 강남에서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 되면서 위에는 이렇게 쾌적하게 공원화 광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지금 르네상스 호텔 바로 이제 올 10월 달에 이쪽으로 두 동이 35, 6층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는 또 더 늘어난다고 보고, 이게 이제 롯데칠성 지금 조감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예정이고, 또 양재우면 RNCD 특구 이쪽으로 또 연구단지라든지 대기업들이 또 많이 몰려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삼성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양재역이 또 바로 GTX C 노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 이쪽에 앞으로 위례 신사선, KTX 북부선, 또 이제 위례 과천선, 또 여기 나머지로 또 우리가 신분당선, 용산에서 삼성까지 계속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지고 일자리 늘어나고, 그렇지만 주거 지역은 부족한 곳, 그런 곳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강남권 개발 호재의 핵심은요,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을 타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남역의 오피스텔이거든요. 복층형 오피스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투자 금액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일단 시세도 지금 조금 착합니다. 복층에다가 실평수가 8평이에요. 그래서 넓고 방 2개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3억 6,600에서 4억 1,0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를 활용 시 한 3,6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으로서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임대 금액은 이제 2천만 원에서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이고,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60%인데 이거보다 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면 월세 수익도 보고 또 차익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남에서 똘똘한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저렴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한 복층구조의 오피스텔 소개받아봤고요.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료 1:1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주제는 저금리 시대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한 명씩 선착순으로 무료로 여러분들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